This is a national emergency. Detonator charged. 개봉 6일 만에 150만 관객 돌파. 네, 저 주말에만 77만. 네. 박스 오피스 1위. 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12번째 장편 영화죠. Have a bomb. 핵폭탄 개발 비화를 다룬 화제작 오펜하이머. You are the man who gave them the power to destroy themselves. 반응은 엇갈립니다. 반응은 호불호가 갈리고 있습니다. Why? Why? 일단 뭐 기본 줄거리는 심플해요. 네. 과학자가 2차 대전 중에 핵무기를 인류 최초로 개발한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승승장구하는 줄 알았던 한 인물이 또 누명도 쓰고 억울하게 또 생애 한 부분을 또 보내고 있는 그 일대기를 다룬 영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두 글자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두 같아요. 글자. 이 스토리를, 심플한 스토리를 또 두 글자로 요약한다. 노잼입니다. 노잼. 네. 이게 지금 보면은 저 말고도 댓글을 보세요. 지금 막 괜히 봤다, 이거 뭐 지루했다부터. 이 댓글이 좀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는 있을 수 물론 있다. 어느 영화에는 있지. 있지. 네. 하지만 노잼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재밌게 봤다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 그래서 재밌게 보셨어요? 재밌게 봤어. 어? 3시간은 눈이 떨리는데 지금. 뽕뽕 빠져. 눈이 떨리고 있어 지금. 제가 먼저 노잼 포인트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거 영화 제목이 이름이 뭡니까? 오펜하이머. 자, 그 영화의 원작이 되는 책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게 바로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근데 이 책이요 몇 페이지냐? 1020페이지야. 1020페이지. 굉장히 방대한 양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2시간 안에 영화를 만들 수가 있겠어 없겠어. 그러니까 핵폭탄 터지기 전에 방광이 터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어? 근데 저는 그걸 아주 간단하게 격파할 수 있어요. 해리포터 몇 권입니까? 해리포터 깁니다. 길죠. 반지의 제왕 몇 권? 이 책을 1페이지부터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재밌게 만든 게 누구야? 요번에 연출 누굽니까? 크리스토퍼 놀란. 크리스토퍼 놀란. 믿고 봐라. 놀란은 믿고 봐야 된다는 거. 믿고 봤는데 놀란 감독을 보고 내가 놀랐어. 노잼이라서 놀란. 노잼이어서. 두 번째 노잼 포인트 있습니다. 아, 노잼. 바로 그 깨알 묘사와 고증들이 발목을 잡았다. 왜냐하면 이 1000페이지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과 에피소드와 뭐 어떤 여러 가지 벌어진 일들을 다 넣었어요. 그리고 어떤 상징도 뭐 거기 뭐 피카소 그림도 휙 지나가고 뭐 있는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자면 시도 때도 없이 담배를 피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펜하이머가 지독한 골초였거든. 그래서 말년에 인후암으로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살리려고 군데군데 대사 칠 때마다 담배 계속 피잖아요. 사실을 어쨌든 그대로 전하기 위한 감독의 의지인 걸 알겠어. 근데 그런 걸 모르고 보면 너무 저 담배를 왜 피지?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너무 많았다. 네. 그래서 논란의 장점이 이렇게 3시간짜리 영화에 다 때려 넣었을 때는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 인후함이나 이런 담배 같은 것들은 N차 관람에서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 모든 디테일을 처음 볼 때 다 소화하려고 하니까 탈이 난 거야. 아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왜 이 영화를 봐야 되는지 유잼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뭡니까? 아 이게 일단 캐스팅. 일단 주연은 킬리언 머피입니다. 이 사람이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역으로 나와요. 연기에 있어서는 이 내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오펜하이머의 심리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완벽하게 해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에밀리 블런트, 맷 데이먼도 나오지. 게다가 아이언맨 역할했던 로버트 다우니 로다주. 이 사람들이 영화 한 편당 주연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야 원래.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올스타전이다 이거네. 이걸 만약에 안 본다? 이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하는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 이 영화의 연기에서는 사실 흠잡을 데가 없다. 배우들 오케이 연기력 인정. 연기력 인정? 근데 보면 여기 나오는 과학자들 보세요. 로렌스, 닐스 보어, 하이젠베르그 이런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사실 그 과학사의 장면마다 굵직굵직한 역할을 했던 이 과학사에 대한 지식을 알고 봐도 저 사람과의 어떤 인연일까를 좀 고민하고 싶을 무렵에 그냥 휙 지나갑니다. 감당이 안 돼요. 보고 지식의 저주에 걸렸다는 거예요. 왜냐? 이 오펜하이머라는 개인의 어떤 고뇌, 그 다음에 핵폭탄을 만들었으면서도 평화가 지켜지기를 바라는 이 어떤 아이러니한 두 개의 충돌을
집중해서 보면 될 일이지. 사실은 이제 주변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인물에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이 오펜하이머로 잘 정리해서 연출한 게 놀란 감독의 연출력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평전에 나온 거 우리가 하나만 좀 얘기해 보자면은 거기 이제 언어 천재로 묘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네덜란드어를 막 2주 만에 배워서 강의하고 이런 게 다 이제 일화에 나온 것들이에요. 전기 영화니까 어쩔 수 없죠. 소화했어.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맥락을 이제 언어를 잘하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나라의 과학자들과 교류가 많았고 그러면서 이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다른 언어의 다른 문화권을 가진 과학자들과 어떤 리더십 빠져들었네 지금. 그러니까 어떤 그런 유년 시절의 오펜하이머는 상당히 적응도 못하고 여기 나오죠 평전에도 그런 인물이 어떤 이 리더십을 가진 인물로 성장해 가면서 그 행정가적인 군인의 면모까지 보여주는 약간 그런 성장 드라마를 전 내심 기대했으나 그래서 놀란 감독이 대단한 겁니다. 왜냐? 거기 대단한 게 나와. 뻔하잖아. 거기서 성장하고 이런 거. 근데 네덜란드어로 강의를 하면서 주변 놀리키는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이 사람의 언어 천재의 면을 한 장면을 그냥 하고 연출로 넘어가 버려. 근데 저는 그게 좀 불친절하다 이거죠. 아. 그런 장면이 너무 많죠. 아니 그리고 사실 오펜하이머가 금수저입니다. 원래 이제 아버지가 이제 유대인이지만은 미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펜하이머가 폐결핵에 걸립니다. 어이 저기 우리 하이머야. 너 폐도 안 좋은데 공기 좋은데 가 있어라 하면서 이제 갔던 게 어릴 적 뉴멕시코고 그래서 그 뉴멕시코에 대한 어떤 동경, 사랑 또 약간 그런 게 사실 개인사적인 게 있어요. 그런 과정도 좀 도드라지게 드러나진 않았고 개인에 천착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맥락에 천착한 것도 아니고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논란이 아니었다면 그 오펜하이머의 이 연출의 부족함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로스알라모스나 이런 부분이 아예 통째로 빠졌겠죠. 그러면 복합적으로 인물을 이해하는데 어려웠을 거다. 게다가 그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터치를 못하면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다 대사를 통해서 정보를 줘야 되고 그러면 설명충이 등장합니다. 근데 놀란 감독의 이번 영화에는 설명충이 없어. 최대한 그 사람의 행동이나 얼굴 묘사나 표정으로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놀란 감독의 훌륭한 세련된 연출 게다가 이 배우들의 훌륭한 또 노력, 헌신 이런 게 영화를 굉장히 완성도 있게 만들었다. 제가 그러면 이번에는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노잼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세계사적 맥락을 모르면 이해 안 되는 장면이 너무 많았다.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펜하이머가 활동했던 시기가 이제 20세기 격변기입니다. 2차 대전 한창일 때니까 얼마나 막 세계 질서가 막 뒤흔들고 막 당시에 어떤 파시즘이 막 태동하고 막 전체주의 국가들 나오고 막 일본이 막 군국주의화 하면서 우리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근데 그 시기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세계사적인 사건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건들을 오펜하이머가 온몸으로 겪죠. 근데 그 과정들이 한 단어로 소개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스페인 내전에다가 뭐 내가 지원금을 보냈어. 돈 보냈다 이런 장면들 나오는데 스페인 내전 자체도 굉장히 맥락이 있는 거고 스페인 내전은 1.5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당시로서는 어떤 첨예한 이념의 대리전 양상을 띄웠던 것이고 그럼 사실 그런 맥락을 좀 알고 보면 아 저래서 저랬구나 얘기 나오는데 그런 세계사적인 맥락을 모르고 보면 뭐야 또 팩트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죠. 이 반론을 펼치자면 이 모든 역사적 사실을 모조리 다 알고 볼 필요는 없다. 뭔가 미국 정부가 공산주의를 싫어하고 그런데 오펜하이머를 쓰고 싶은데 이 사람이 공산주의에 있는 사람 인물들과 연관이 돼 있고 그래서 중용되진 못하면서 나중에 주변부로 돌고 결국은 이제 굉장히 수모까지 겪게 되는 그런 기본적인 플롯을 굉장히 잘 구현해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세세하게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알면 더 재밌겠지만 영화를 즐기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보이고 모르겠어요. 뭐 논란이 타겟으로 관객은 아니었을 수 있겠으나 친절하지 않은 것만은 사실은 부인할 수는 없지 않느냐. 아니 염성정이 정리를 해주면 되잖아. 아니 그건 저희가 딩딩국제 7강에 가보시면 저 진주만과 트루먼 비화가 잘 다뤄져 있습니다. 일단 유잼 포인트 두 번째는 뭐냐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 전작 뭐가 있습니까? 인터스텔라, 덩케르크, 테넷, 그다음에 놀란 감독을 세상에 알린 메멘토가 있습니다. 모든 영화를 하나로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시간.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흐르잖아. 근데 이 놀란 감독의 연출 스타일은 뭐냐? 이걸 빗습니다. 미래를 과거로 돌리거나 아니면 현재를 과거로 돌리거나 과거를 미래에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한 시점에서 만나면서 관객들이 아 그렇구나 이제 풀어나가는 이제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흑백
필름과 컬러 필름인데 이 영화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컬러로 제작된 부분이 있고 그렇죠. 흑백으로 제작된 부분이 있어. 그러면은 염총장이 생각할 때 과거가 대부분 뭘로 표현이 됩니까? 보통 흑백이 회상 씬이죠. 그렇죠. 흑백이 과거를 표현하는데 여기에서는 교묘하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란 감독이 생각할 때 오펜하이머의 주관적인 시점, 1인칭 시점은 컬러로 재생이 되는데 이거는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뭐 역으로. 하지만 청문회가 열리고 현재 시점의 사건에서는 오히려 흑백 필름으로 묘사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보시면 훨씬 좀 재밌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놀란 감독 같은 경우에는 또 CG를 안 쓰는 감독이라고 해서 개봉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부분인데 네. 이번 영화에는 CG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전혀 안 들어갔어요.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이게 이제 트리니티하고 핵실험 장면 이제 재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 많았어요. 왜? 아니 예전에 테넷 같은 경우에는 중고 비행기를 샀습니다. 중고 비행기를 사가지고 부딪혀가지고 폭발시켰어. 다음 놀란 감독의 작품이 뭐냐? 오펜하이머다. 핵무기 개발 다룬다 했을 때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핵을 살 거다. 근데 실제로 이 놀란 감독이 제작진하고 치열하게 회의를 합니다. 핵폭발과 가장 유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효과를 내야 돼.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상의 오펜하이머처럼 놀란 감독이 맨하탄 프로젝트를 합니다. 실제 거기 사막에서 핵폭탄과 가장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폭탄을 만들어요. 제작진하고 실제로 터트려가지고 그걸 찍습니다. IMAX 카메라로. 그래서 이번에 이 오펜하이머에서 핵폭탄 이제 제작 비화도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과학적인 이미지, 그다음에 핵폭탄 장면, 트리니티 실험 장면도 생생하게 볼 수가 있다. 저는 근데 또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왜 또 그 문제? 그러니까 이거 오펜하이머가 뭐 만든 사람이에요? 핵폭탄 핵무기의 아버지잖아. 그럼 사람들이 영화를 볼 때 기대하는 건 뭐야? 핵무기 팍 터지면서 이제 막 개발 성공하고 이게 끝인 줄 알았어. 그리고 딱 봤는데 핵이 개발이 한 1시간 3, 40분이면 끝나요. 네. 그럼 나머지 1시간 반은 뭐냐? 청문회 씬 계속 나와. 사실은 이제 클라이막스라는 게 뭐 이제 블록버스터 공식을 따를 필요는 없겠죠. 아무래도 이제 영화에 어떤 흥행 포인트가 있다고 할 때 벌써 끝났네? 그리고는 또 예를 들어 일본의 그런 공습하는 씬이 사실 뭐 스펙타클하냐? 저는 그것도 뭔가 나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건 또 막 음성으로 대체가 돼요. 그래서 오펜하이머 하면은 그 핵무기 아버지 개발 전, 개발 후 했을 때 후 비중이 생각보다 높다.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건 인정하지만 오히려 거기서 핵폭발을 너무 비중 있게 다루거나 일본의 공습하는 부분을 스펙터클하게 다루거나 하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오히려 깨질 수가 있다. 결국 제가 조장하는 건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내용을 너무 많이 담으려고 하다 보니 그것도 고퀄리티로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장면은 뛰어날지 몰라. 하지만 이거를 하나의 3시간짜리로 합쳤을 때 친절한 영화는 아니다. 관객들이 볼 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맞아요. 근데 저는 이러겠습니다. 이게 놀란 감독의 목표가 높았기 때문에 이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을 복합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도 다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이나 당시 정황들을 충실히 넣으려고 노력을 했다. 이게 자체가 논란이 다른 영화와 다른 점은 최초의 전기 영화이기 때문에 좀 구분하자는 의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저는 아까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이것저것 다 넣으려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내용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요거 하나에 집중해서 봐도 영화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떤 뭐냐? 오펜하이머가 굉장히 이율 배반적인 인물입니다. 삶 자체가 아이러니야. 실제로 영화에 보면은 일본의 대도시에 떨어뜨려야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로 땅바닥이 아니라 그거보다 살짝 위에서 떨어뜨려야 인명피해가 많이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만 보면 뭡니까? 악마죠. 그런데 오펜하이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전쟁을 빨리 끝내야 미국 젊은이들의 희생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We knew the world would not be the same. Few people laughed. Few people cried. Most people were silent.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I suppose we all thought that one way or another. 그 다음에 원자폭탄을 성공적으로 트리니티 실험을 통해서 만듭니다. 만들어서 일본을 항복시키지만 또 수소폭탄에는 반대를 해요. 그렇죠.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의 1000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호 확증 파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원자폭탄을 만듦으로써 제3차 세계대전은 지금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은 원자폭탄이라는 강력한 어떤 억지력 때문에 디터런스 때문에 그런 건데 또 수소폭탄은 반대한단 말이죠. 그 억지력이 훨씬 큰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순들이 한 인물에 겹쳐졌을 때 과연 어떤 고뇌가 생기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막 역사적 사건이나 등장인물이 많지만 그렇게 어려운 영화는 아닐 수 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오펜하이머 네. 논란의 영화입니다. 이제 약간 중의적인 논란의 영화입니다. 아, 오해하지 논란의 마세요. 논란의 영화. 네. 근데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컨텐츠 하다 보니까 일단 염총장은 넘어왔어요. 재미 안 넘어갔는데? 아니, 넘어왔어. 거의 감화됐다고 봐야 돼 지금. 정말 오랜만에 딩딩 컬처 이렇게 녹화를 했는데 이 컨텐츠가 또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영화사 또 배급사 관계자분들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지식 충전 리뷰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딩딩. 오펜하이머 보고 왔는데 오펜하이머 보지 말아야 하는 소원을 꼽아봤다. 첫 번째, 이과 과목 흥미없는 사람. 이건 괜찮아.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전기 영화니까 뭐 어차피 다 못 알아듣기 때문에 어. 상관은 없다. 어차피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기 때문에 테넷을 뭐 엔트로피 이해해야 보나. 그런 그냥 건 거꾸로 가는구나. 음. 이렇게 그냥 보는 거지 뭐. 그런 건 아니다. 두 번째, 음. 안면 인식 장애. 요거는 좀 문제 있어. 요거는 왜냐면 근데 오펜하이머는 구분해야 돼. 등장인물 이름 까먹어서 맨날 앞장 찾아보는 사람. 요거는 좀 위험합니다. 일본 참교육 당하는 내용 보고자 하는 이거는 원하는 장면이 없죠. 부모님과 같이 볼 사람. 그게 이제 참 여기까지 그만. 네, 네. 여기까지. 네.